이번 시간에는 4단원 자극과 반응에서 미각과 후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입니다. 첫 번째, 혀와 코의 구조를 그리고 기능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맛을 느끼는 과정과 냄새를 맡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를 듣는 과정입니다. 소리를 듣는 과정은 먼저 소리 자극이 왔을 때 귓바퀴에서 소리를 잘 모아서 웨이도를 통해 고막으로 전달됩니다. 고막으로 전달된 진동은 귀 속 뼈에서 증폭이 되고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가 이것을 받아들여 청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됩니다. 두 번째로 피부 감각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피부에는 냉점, 온점, 촉점, 압점, 통점이 총 5개의 감각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감각점을 통해서 피부 감각을 느끼고 감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면 피부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교과서 136페이지를 열어주세요.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교과서를 읽고 오늘 학습할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몸에서 느끼는 감각 중 후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각이란 코에서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냄새를 느끼는 감각을 말합니다. 그럼 냄새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맡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는 기관은 바로 코입니다.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게 되는데요. 코 내부의 구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윗부분에 분포하는 세포층이 바로 후각상피입니다. 이 후각상피는 점액층으로 덮여 있고 기체 물질이 코 속의 점액에 다 녹으면은 이때 이 기체 물질이 후각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에는 후각상피에 약 5천만 개 정도의 후각세포가 존재하고 있고 인간들은 2,000가지에서 4,000가지 정도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각세포는 수명이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후각세포의 감각도 점점 둔해지기 때문에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후각세포는 바로 코 속으로 들어온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세포입니다. 이 자극을 후각신경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후각신경은
후각세포에서 받아들였던 자극을 대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냄새를 맡는 과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체 물질이 자극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코 속에 있는 후각상피의 후각세포가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후각신경이 대뇌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의 몸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 중에 맛이라는 감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맛이라는 감각은 바로 미각이라고 부르는 감각입니다. 혀에서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맛을 느끼는 감각인데요. 맛을 느끼는 기관은 바로 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음식들을 먹게 되면 맛을 느끼게 되는데요. 혀에서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등을 느끼는 감각을 미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음식의 맛은 혀를 통해 느끼는 5가지 맛에다가 여러 가지 냄새가 합쳐져서 다양한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혀의 표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혀의 표면에 좁쌀 모양의 작은 돌기가 수없이 많이 돋아 있는데 이 각각의 돌기 옆면에 바로 맛봉오리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이 맛봉오리에는 맛세포가 존재합니다. 맛세포는 입속으로 들어온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세포입니다. 이 자극을 미각신경으로 전달하게 되고요. 미각신경은 맛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대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맛을 느끼는 과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이나 침에 녹아있는 액체 물질이 혀 표면의 돌기에 닿게 되면은 맛봉오리에 있는 맛세포가 이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이 자극은 미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되어 결국 우리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체 물질 자극은 코 속의 후각상피 그리고 이것을 거쳐 후각신경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은 바로 후각세포입니다. 코 속의 후각상피 속에 있는 후각세포로 기체 물질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 자극은 신경을 거쳐 대뇌로 전달되어 우리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떠하게 생긴 물질 자극이 혀의 맛봉오리, 맛세포, 미각신경, 대뇌의 순서로 전달되어서 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 물질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액체입니다. 물이나 침에 녹아있는 액체 물질이 혀 표면에 있는 돌기에 닿으면 맛봉오리에 있는 맛세포가 이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미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어 우리가 맛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혀와 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기억, 후각세포는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옳은 설명일까요? 옳지 않습니다. 후각세포는 코에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액체 물질이 아닌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니은, 혀 표면의 돌기 옆면에 있는 맛봉오리에는 맛세포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맞는 설명일까요? 맞는 설명입니다. 혀 표면 돌기 옆면에는 맛봉오리가 존재하고요. 맛봉오리 안에는 맛세포가 모여 있습니다. 이 세포에서 받아들인 액체 물질 자극을 미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면 우리는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수업 때 1단원 전체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잘 들은 여러분들 아주 고생하셨고요.
이제 위두랑 과제방에 들어가서 오늘의 과제까지 열심히 해봅시다.